자, 조금 전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린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죠.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억만리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를 알리는 힘이 바로 음악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으로 우리나라의 가왕 조용필 씨에게 그래서 감사를 표한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주한 탄자니아 대사라는데 아니 왜 감사를 표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 공전의 히트곡이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거 8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래요? 처음에 그 전주가 기타로 네. 빰바바밤 빠바바빠바바바바 이러면은 막 독백을 하잖아요. 네. 그 긴 독백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 조용필 씨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사실 탄자니아가 뭐야라고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탄자니아 대사처럼 우리나라에 알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킬리만자로가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해발 6,000m에 달하는 그래서 네. 추원지대부터 사막지대, 북극지대까지 5가지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관광도 많이 가고 하니까 서울의 탄자니아 대사관을 열기도 전에 이미 조용필은 탄자니아 대사나 다름없던 존재다. 바로 이 킬리만자로의 네. 표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요? 보니까 감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노래 한번 또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어주세요 한번 노래. 자, 이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 노래가 무려 40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8집 수록곡인데 사실 이게 당시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뭐 랩인지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형식이 파격적이었는데 이 노래에 감동받은 이건희 회장이 조용필 씨를 와라 끌어안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임직원 이 만찬 기념 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조용필 씨가 자리를 했는데요. 당시 이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19집이죠. 이 헬로우로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인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건 아니었고요. 평소 이건희 회장과 인연이 각별했습니다. 그 개인 인연으로 이 회장이 직접 초청을 했다라는 조씨 측의 이 전언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예. 공연의 사실 핵심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끝까지 공연을 묵묵히 관람하던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조용필 씨의 공연이 끝나자 감사의 표시로 포옹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인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끝나고 이건희 회장이 퇴장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조용필 씨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정말 뜻밖의 이 포옹을 딱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사 대신 포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평소 감정도 거의 드러내지 않고 거동도 불편했던 이 네. 회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전언이 이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최정화 기자 설명대로 그 이건희 회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셨던 분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실제 진짜 이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이건희 회장은 그 은둔의 기업 총수로 많이 불렸잖아요. 네. 뭐 유명한 어록이 몇 개 안 돼요.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부인하고 자식 빼고는 모두가 다 바꿔라. 그다음에 뭐 기업은 일이고 정치는 사리다. 뭐 이런 정도의 사실 절제된 표현과 아주 변화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말 말하자 대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동질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니까 말하자 동질성. 그러니까 네.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인류의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이 아마 관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조용필 씨의 만남은 정말 화제가 됐었기도 했었습니다. 뭐 1등의 만남이기도 했고 네. 정말 두 사람의 모습 찐팬인 것 같다는 그런 댓글들을 달리고 했는데 예. 아마 두 분이 삶이 궤적이 굉장히 비슷했고 그다음에 언제나 정말 한계를 두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런 것들이 두 분을 아마 조금 연결시켰던 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수영 평론가 설명대로 아마 뭐 혁신 그렇죠. 이런 거를 쫓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서로 이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느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곧 여든을 앞두고 있는 이 가왕은요 반백년을 가수로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또 음악이 좋아야 되고
또 장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 그 말처럼 조용필 씨는 바로 어제까지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려 25곡을 거의 쉼 없이 불러내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투어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있었는데, 자, 이 슬픔 앞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승화시켰습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죽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또 어렸을 때 또 참 좋은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같은 반 제 옆자리였었어요. 잘 가라는 가서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60년 지기를 떠나보내는 슬픔, 정말 헤아리기조차 어렵겠지만 그 친구여라는 노래로 마음을 대신 전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왕다운 작별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국민가수 조용필 씨 60년 지기죠. 안성기 배우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저기 나와서 인터뷰한 장면도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발인 날이 콘서트가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걸 예. 이제 발인 전에 조문을 갔잖아요. 그때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걸어가서 달려가서 조문을 했고 슬픔을 딛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관객들과 약속 때문에 슬픔을 딛고 무대에 올랐는데 안성기 씨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일 수밖에 없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네. 객석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석에서는 예. 울지 마요라는 탄식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조용필 씨의 목소리에 아마 슬픔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렀던 곡이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이에요. 이 돌아와요 부산항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용필 씨가 정말 국민 가수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곡이고 안성기 씨도 애창곡이라고 본인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인터뷰 예. 내용을 보면 이 안성기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몸과 마음이 푸근하게 젖어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저 인터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을 했는데 이 돌아와요 부산항을 부르면서 아마 저 인터뷰 때문에도 안성기 씨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중간중간에 보통 조용필 씨가 관객적으로 마이크를 넘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돌아와요 예. 부산을 부르면서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아마도 목이 메어서 노래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 안성기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또 남아있기도 한데 정말로 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성기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잇따라서 후일담도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새롭게 전해지네요. 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에서 안성기 배우와 함께했던 이명세 감독이 전해준 일화인데요. 사실 안성기 배우는 5살 때부터 아역이 없고 국제영화제에서 어릴 때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네. 평생 별이자 스타, 탑스타로 살았습니다. 사실 60, 70년대에도 외제 고급 수입차를 타는 스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성기 배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차를 탄다고 해도 다들 그러려니 할 텐데 수입차는커녕 국산차 중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랜저를 사는 것도 이명세 감독에게 진지하게 의논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안성기 배우는 국민 소형차의 원조인 포니를부터 타셨다고 하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브리사라는 소형차도 타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포니2로 바꾸고 중형차, 다 국산차예요. 국산 중형차인 스텔라로 바꿨는데 스텔라를 몰다가 갑자기 이명세 감독한테 진지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스텔라 다음으로 그랜저 사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참
너무 안성기 배우다운 게 영화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작진 중에서 점심 제공이 안 돼서 집에서 도시락 싸서 다닐 사람 많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들인데 괜히 탑스타라고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위화감 조성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주연급 배우들 몸값이 너무 높아져서 제작비가 없어서 제작을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새로운 귀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먼저 스태프들을 항상 섬세하게 배려하고 또 후배들 부탁은 좀처럼 거절하지 못했던 안성기 선생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딱 하나 안 들어주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례만은 절대 서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네. 결혼식 사회는 볼 수 있지만 주례 부탁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느님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인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안성기 씨는요, 이 B 씨 그리고 김태희 씨 결혼식에서도 대부로 등장을 하면서도 대부로서 예식 증인은 섰지만 주례를 서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워낙 인맥이 넓고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워서 한 명을 맡기 시작하면 선생님 저도 왜 저는 안 맡아주세요 라는 이 이야기가 들려올 거니 이 다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실무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안성기 선생님 또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대배우들이 잇따라서 세상에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중문화계의 대선배들의 무대가 이제 더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피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하죠. 이 피켓팅을 예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90세 신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장진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이 신구 씨의 캐스팅 소식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설적인 금고털이 기술자 맹인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신구 선생님 이번 작품에 대해서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읽은 건 처음이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썼다고 하더라. 어떻게 그런 대본을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출연 결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네, 또 이렇게 신구 선생님의 또 새 작품 이야기까지 대중문화계 소식 한번 짚어봤다면요.